LG화학 대산공장에서 19일 오후 2시쯤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고압으로 촉매가 대기 중에 노출되면서 자연 발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진 산업단지 두 곳에 건설되고 있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산폐장 조성에 대한 공개적인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충청권으로 이전한 51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우선 선발합니다. 그동안 혁신도시가 없어 소외돼 왔던 충남 학생들의 역차별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올해 충남에서 발행되는 지역화폐의 파급 효과가 1조 4천억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규 일자리가 생기고 카드 수수료가 절감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LG화학 대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네, 김단비 기자, 대산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9일 오후 2시 25분쯤 서산시 대산공단 내 LG화학 촉매센터 실험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직원 1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고 2명이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실험실에서 난 불은 오후 3시 30분쯤 진화됐습니다. 네, 대산공단에서 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네요. 이 사고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네, LG화학 측은 촉매제 이송 중 지나친 압력으로 폭발이 일어나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도 자연 발화로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현재 해당 시설은 가동 중지 상태로 유해 화학물질 누출은 없는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진 산업단지 두 곳에 건설되고 있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진 YMCA와 당진시 여성단체협의회 등 1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당진 산폐장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당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당진 성문 국가단지와 송산 2일반단지 두 곳에 건설 중인 산폐장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처를 요구했는데요. 2014년과 2018년 산폐장 건립이 추진되던 당시 형식적 절차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었을 뿐 관계기관들이 소리소문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산폐장 건설은 추진되고 있는데요. 현재 대책위에서는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네, 대책위의 요구사항은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사업 허가를 내준 금강유역 환경청과 충남도 당진시와 사업자에게 산폐장 건설 관련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는데요. 시공 과정의 현장 조사 참여를 보장해주고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참가하는 산폐장 사고 해결을 위한 진상조사위를 구성할 것과 공청회와 주민설명회에서 약속한 협약서를 공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공사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전국 폐기물 반입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지역 제한을 둘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대책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의 운영을 주민 안전과 건강권보다 이윤과 효율을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 자명한 사업자들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하에 운반부터 처리까지 공적 시스템으로 처리돼야 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네, 당진시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공식 입장 밝혔습니까? 네, 당진시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대책위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열 당시 시청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공고를 했다며 숨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오염 등 우려에 대해서는 운영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와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당진시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람기간을 한 달씩 주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다 한 다음에 그게 이제 의견 수렴한 다음에 이제 주민 의견까지 취합해서 다
이제 금강청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에 와서 그거를 뭐 지들이 뭐 숨기고 했다고 뭐 일부 모르는 사람들이 이미 홈페이지에다가 그건 다 공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올해 충남에서 발행되는 지역화폐 파급 효과가 1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해 도내 15개 시군에서 발행되는 지역화폐는 3,300억 원으로 충남도 연구원은 생산 유발 효과와 소득 여외 유출 방지 등을 포함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1조 4천억 원 이상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일자리 2천여 개가 만들어지고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49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충남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당초 600억 원대였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4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지난달까지 지역화폐 961억 원이 판매됐으며 도내 업소 가운데 77%가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태안군이 해안 케이블카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본격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태안군은 총 342억 원 규모의 민자 유치로 해안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합니다. 근흥면 신진도에서 부옥도 구간으로 길이는 총 1.78km입니다. 군은 1차 공모에서 참여업체가 없어 최근 재공모를 실시한 결과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에는 사업 협약을 공식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첫 삽을 뜰 계획입니다. 군은 인근 안흥성과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등과 연계해 신진도 일대를 중심 관광지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공공기관은 요즘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직장이죠. 그만큼 취업 경쟁도 치열한데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충남에도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충청권 공공기관들은 지역 출신의 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하는데요. 충남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오는 27일부터 충청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우선 선발합니다. 개정된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따라 2005년 전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도 앞으로 정규직 채용 인원의 30%를 지역 인재로 뽑아야 합니다. 기존엔 도내에 있는 공공기관만 적용됐지만 충청권 광역으로 채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충남에서 고등학교나 대학을 나올 경우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전형으로 응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충남 3곳, 충북 11곳, 세종 21곳, 대전 17곳 등 전체 51곳입니다. 그동안 혁신도시가 없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충남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어떻게 기여를 하면 사는가를 좀 고민을 해보시고 지역에 많은 공공기관을 잘 활용을 해서 나에게 적성에 맞는 공공기관을 찾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서 좋은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들도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 도립대의 경우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처음으로 올해부터 심화학습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수백 대 1에 달하는 경쟁률에 부담감이 컸던 청년들은 지역 인재 혜택을 볼 수 있어 숨통이 트였다는 분위기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도 공공기관에 응시해 볼 만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만 준비해야 하는 저희 학과에서는 되게 나름 긍정적이죠. 경찰 공무원 말고도 다른 길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 낮을 것 같고 이런 걸로 통해서 다른 학생들이 좀 더 직업 선택의 기회를 넓게 볼 수도 있고 또 만약에 학교에서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좀 더 지원도 해주면은 더 좋은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지난해 충청권 공공기관이 채용한 신규 직원은 모두 4,200여 명. 올해도 지역 인재를 1,000명 이상 선발할 것으로 보여 취업난 속 단비가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신문 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남도 내 서해안권 등 관광지가 올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행정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허가 숙박업소가 코로나19 방역 관리에 구멍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도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4주간 무허가 숙박업소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이 부여된 뒤 이후 8주간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와 충남도, 관할 시군의 현장 순찰 단속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는 강원 동해시 펜션에서 가스 폭발로 일가족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무허가 숙박업소를 근절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소 폐쇄 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관광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무허가 숙박업소의 현황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태안 지역 한 업계 관계자는 관내 민박 400여 곳 가운데 5에서 10% 정도는 무허가로 파악되고 있다며 농어촌에서 성수기에만 반짝 민박집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그동안 이뤄진 숙박업소 소독과 방역에는 함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업계에선 일반 업소의 경우 연 1회 교육 등과 상하반기 안전점검, 협회 차원의 소독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데다가 관련 지침이 전달돼 관리되고 있지만 무허가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A씨 보건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무허가 업소는 일반적인 행정 영역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가 힘든 게 사실이라며 민원을 통해 적발될 때마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방역 소독 등 관리도 어려운 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남소방본부 김정은입니다. 도내에서 일어난 각종 사고 사례를 통해 각 재난별 안전수칙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논산시 은진면에서 발생한 과수원 관리사 화재 영상입니다. 지난 1월 8일 오후 2시 30분경 은진면의 한 양계장에서 작업 중이던 유모 씨는 펑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주위를 확인한 유 씨는 양계장 위쪽에 과수원 관리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 씨의 신고로 소방관들이 출동했고 20분 만에 화재는 진압되었습니다. 인명피해 없이 660만 원의 재산 피해만 발생했으며 화재 원인은 난로 취급 부주의로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부여군 세도면에서 발생한 갈대밭 화재입니다. 이 화재는 낚시꾼의 무분별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로 확인됐습니다. 화재는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됐지만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태안군 근흥면에서 발생한 목재 가건물 화재입니다. 가마솥에 물을 끓이기 위해 불을 피웠다가 갑자기 불이 번져 건물로 화재가 옮겨 붙은 사고입니다. 소방서 화재 조사 결과 아궁이 주변에 있던 장작과 마른 솔잎으로 불씨가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 가지 영상을 보셨는데요. 세 건의 화재 모두가 누군가의 부주의에 의한 화재였습니다. 충남소방본부 화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화재 건수는 총 2,193건이었습니다. 이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무려 1,000건으로 화재 원인의 4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부주의 화재는 평균 4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도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해 12월 서천군 서천읍에서 발생한 임야화재 영상으로 소방 드론으로 촬영했습니다. 화재는 깻대를 태우던 중 강한 바람에 의해 날아간 불씨가 건초에 옮겨 붙으며 발생했습니다. 이날 깻대를 태우던 박모 씨는 어떻게든 불을 꺼보려고 했지만
불길이 빠르게 번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그 모습을 본 신고자 박모 씨에 의해 소방서에 신고될 수 있었습니다. 농번기가 다가오면서 농촌 마을 여기저기서 논밭두렁 태우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해충을 없애기 위해 불을 놓았다가 오히려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류보다 농사에 도움을 주는 곤충류가 더 많이 죽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특히 애멸구와 같은 해충은 야산의 땅속과 논밭두렁 잡초 흙속 뿌리에 붙어 월동하기 때문에 불을 놓아도 잘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은 바람도 강하게 불어 논밭두렁을 태우던 불씨가 날아가는 비화 현상이 일어나 인근 주택이나 야산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논밭두렁 태우기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봄을 지나 여름으로 계절이 변하고 있습니다. 들뜬 분위기에 야외로 나가시는 일이 많이 있을 텐데요. 요즘 같은 시기 화재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주의를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사고로 보는 소방안전 충남소방본부 김정은이었습니다. 당진 CCTV 통합관제센터와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범죄 예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여자 화장실을 몰래 훔쳐보던 50대 남성을 여성의 지인이 비상벨을 눌러 CCTV 통합관제센터로 신고했는데요. 도주한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112 상황실과 연결돼 사건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산 부춘동 행정복지센터가 사랑의 마켓 딜리버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장복이나 공과금 납부 등을 대신해주는 건데요. 한 달에 2번 서비스를 제공해 현재까지 5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부춘동은 어르신 반응이 좋은 만큼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충남도서관이 이용자들이 쉽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북키핑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한 책을 도서관에 마련된 전용 서가에 맡겨놓고 자유롭게 볼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이 지난 책은 자동으로 반납되는 서비스인데요. 무거운 책을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한 것으로 전국 도서관 중 처음으로 시범 운영됩니다. 예산군이 무더위에 대비해 온도와 바람에 따라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스마트형 그늘막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폭염과 열대야일 수도 많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모두 6개를 운영할 예정인데요. 군은 20일부터 9월 말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피해 최소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은 맑다가 오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는데요. 대기순환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좋음, 오후에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 8도, 서산, 홍성, 예산 9도, 당진, 태안은 10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당진과 태안 19도, 서산, 홍성, 예산과 청양은 20도로 예보됐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맑다가 오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빨래가 잘 마르고 세차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다만 자외선이 강한데요. 선크림 잊지 말고 바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화창한 날이 드물겠습니다. 목요일은 맑겠지만 이후 금요일부터는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낮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은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수요일 서해 중부 해상은 구름 많겠고 서해 남부 해상은 맑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 0.5m에서 1m까지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